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 청년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요즘 주변을 지나며 들리는 각박한 이야기들에 혹시 제 사연을 듣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글을 씁니다. 현재 이름을 말하면 모두가 알만한 유명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일명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회사인데 제가 직장을 말하면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합니다. 대학 역시 한국에서 우수한 대학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곳을 졸업했어요. 모두의 꿈인 곳이라고 하지만 막상 그곳을 다닐 때 제 마음은 늘 좋지만은 않았죠. 이런 것으로 보이는 것들만 보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말 부럽다.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등등 부러움과 질투를 받아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좋은 대학에 가게 된 것이 제 삶에 있어서는 무거운 짐이자 숙제였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어릴 때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는 보험료를 가지고 식당을 차려 식당 일을 하며 어렵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작은 기사식당에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주방부터 카운터, 서빙까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게 뛰어다니며 생계를 책임지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는 늘 꿈을 꿨습니다. 하루빨리 어른이 되어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히 쉬게 해드리겠다고요. 어릴 때부터 참 똘똘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에 대해 그렇게 말하곤 하셨어요. 동네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였다고요. 주변 다른 부모님들도 선생님도 늘 저를 칭찬했다고 말이죠. 자세히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장난감도 별로 없고 유치원에 다니지 않다 보니 친구들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가게 뒷방에서 항상 손님들이 두고 간 신문 같은 걸 읽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림을 보고 상상하고 한 글자 한 글자 글자를 읽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의 신문은 한자도 많아서 자연스럽게 한문 공부도 되었던 것 같네요.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반에서 가장 한글을 잘 읽는 아이였어요. 또래 친구들이 없다 보니 그전에는 제가 잘한다는 것을 몰랐죠.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도 아이들도 다들 저를 신기해 하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글자를 잘 읽고 쓰냐며 부러워하고 그러다 보니 저 역시도 그런 칭찬이 뿌듯해서 책도 더 열심히 읽고 학교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선생님 역시도 제가 가장 똘똘한 아이다 보니 학교에서 발표할 일이 있거나 참여 수업 때도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곤 하였습니다. 100점 맞은 받아쓰기를 집으로 가져가면 어머니는 그 힘들고 바쁜 가게 일 중에도 항상 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똑똑한 우리 아들이라고 하며 식당에 온 손님들과 주변 다른 이모님에게도 늘 제 자랑을 하셨어요. 한두 번 받은 100점 시험지가 아닌데도 어머니는 매번 뜨겁게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했나요? 그런 어머니의 칭찬은 제 열정에 기름을 붓듯 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수학, 과학, 경시대회에서도 상을 휩쓸었어요. 교내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하고 지역대회에도 출전하기도 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데려다 주실 상황이 되지 않아 매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를 시험장에 데려다 주곤 하셨어요. 중학생이 되어서는 점점 현실의 벽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부가 어려웠던 건 아니었어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아온 덕분인지 중학교에 입학해서도 공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거든요. 중학생 시절에도 좋은 성적을 유지했더니 학교 측에서 다른 제안을 하였어요. 바로 특목고 준비였죠. 저라면 매우 노려볼 만하다며 과학고나 외고를 준비하는 게 어떠냐고 하셨어요. 아니면 유명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고 하셨죠. 학부모 상담에서도 몇 번이나 선생님들이 어머니께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역시 고민을 깊이 하셨어요. 저를 위해서는 그런 곳에 보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죠. 저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24시간이 모자라게 일하시는 분이었기에 학교에는 알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저에게도 학교에서 이렇게 상담했는데 어머니 역시 제가 특목고나 명문고에 진학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싫다고 했어요. 저 역시 그런 곳에 대해 고려해보는 중이었기에 이런저런 정보들을 찾아보았거든요. 수소문하여 주변에 특목고나 사립학교에 다니는 선배님들을 찾아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갈 곳이 아니더라고요. 말하자면 돈이 없는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교복비부터 입학비, 급식비, 수학여행 경비 등등 돈 들어갈 곳이 어마어마했고 그 금액대도 공립학교에서랑은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 팸플릿이랑 자료들을 보면서 저 역시 우수한 시설과 훌륭한 커리큘럼을 가진 곳에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만 했죠. 지금도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큰 비용으로 어머니를 부담드릴 수는 없었어요. 분명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공부한다면 과연 제 마음이 편할까 싶었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을 안 어머니는 몇 번이나 저를 설득해 보려고 하셨어요. 자식한테 최고의 환경을 선물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란 그런 거니까요. 엄마, 나는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될 거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요즘 내신 성적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괜히 그렇게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잔뜩 있는 곳에 갔다가 내신을 잘못 받으면 어떡해. 괜히 돈만 많은 친구들이 잘난 척하는 것도 보기 싫고 막 수학여행 같은 것도 해외로 간다는데 우리 엄마 걱정되어서 난 그렇게 멀리 가는 것도 싫은데. 엄마 아들 맨날 똑똑하다고 했으니까 내 결정도 믿어줄 거지. 그런 제 이야기에 어머니는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셨어요. 대신 공부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주겠냐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원래 다니던 중학교 근처의 평범한 공립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거든요. 문제는 고2, 고3이 되면서부터 대학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들이 권유하시는 서울 내의 상위권 4년제 대학들은 모두 학비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돈 때문에 2, 3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도 없고 제 점수보다 더 낮춰서 진학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학교에서는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있고 대학 진학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를 구해 학교에 다니면서 학비를 충당할 수도 있다고 설득했어요. 어머니 역시도 지금 당장 돈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중에 취업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름 있는 학교를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좋은 대학을 장학금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욱 이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잘하면, 조금만 더 성적이 잘 나오면 장학금 덕분에 등록금 걱정하지 않고 입학할 수 있겠지 생각하며 기를 쓰고 성적을 올렸어요. 드디어 수능 시험을 치렀고 점수가 발표되었을 때 역시나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에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전액 장학금에는 살짝 아쉬운 성적이라는 점을 빼면 정말 좋은 점수였죠. 어머니께서는 제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것이라며 통장을 건네주셨어요. 그동안 용돈도 넉넉하게 못 주고 남들 다 사주는 좋은 물건들도 변변하게 해준 적 없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하겠다는 아들 뒷바라지는 해주고 싶었다면서 말이에요. 덕분에 저는 어머니께서 그동안 모아두신 돈으로 입학금과 등록금을 마련하여 한국에서 손에 꼽히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장학금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대학 공부도 이 악물고 달려들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는 학교 앞에 있는 호프집에서 야간 알바를 했어요. 그리고 빠르게 군입대 하기 위해 1학년 1학기를 마치자마자 입대하였죠. 군 생활도 그럭저럭 잘 적응해 나가고 매일 전역할 날을 기다렸어요. 하루빨리 전역해서 돈을 벌어 대학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을 얻어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전역을 3, 4개월 앞둔 어느 날 부대로 연락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신장암으로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대에서 급하게 휴가를 내준 덕분에 어머니를 뵈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암이 많이 전이되지 않았고 수술로 제거할 수 있는 정도라 다행이었어요. 다만 수술 후에는 한동안 안정과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수술 같은 거 안 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신장암은 항암이 듣질 않아서 이 정도 사태에서는 수술 말고는 선택사항이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기 때문에
딱히 돌봐주실 분도 계시지 않아 간병인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죠. 가게에도 사정을 말해 한동안 문을 닫기로 했고요. 그리고 제가 복무하는 동안 어머니께서 모아주신 제 등록금이 있더라고요. 당장 제가 부대에서 모아둔 월급으로는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저는 그 등록금을 어머니 수술비로 쓰기로 했어요. 거기에 제가 그동안 모아둔 월급을 탈탈 털어 보탰습니다. 어머니는 가게를 담보로 약간의 대출을 더 받으셨고 그렇게 겨우겨우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휴가 기간 동안 수술받는 것을 보고 어머니께서 깨어나실 때까지 간호를 도왔습니다. 수중에는 이제 땡전 한 푼 남지 않게 되었어요. 며칠간 어머니를 간호하고 복귀 전날 마지막으로 집에서 필요한 짐들을 챙겨 병원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조만간 또 휴가를 나오기로 하고 부대로 복귀하였는데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이제 당장 복학할 때 등록금도 없고 어머니께서 회복하실 동안은 일도 하기 힘드실 테니 차라리 대학을 포기하고 돈을 버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어쩌면 이건 공부 대신 취업하라는 운명의 뜻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이런저런 고민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하다가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장교 모집을 고려하기도 했어요. 많은 분이 말뚝 박는다는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국가를 위해 일하고 월급도 받을 수 있고 또 가장 빠르게 취업할 수 있으니 당장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겠다 싶었죠. 진행 절차를 알아보고 다니던 학교의 퇴학 절차까지 알아봤어요. 슬슬 대학을 그만두는 쪽으로 마음을 굳힐 때쯤 다시 휴가날이 되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해요. 제가 부대에 있는 동안 옆에서 잔소리할 아들이 없었더니 더 건강을 챙기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수술 후에도 회복하는 기간이 남들보다 더뎌서 고생을 좀 하셨죠. 다행히 병원에서는 규칙적으로 영양이 잘 잡힌 음식이 제공되어 이전보다는 컨디션도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휴가 기간 동안 간병인분 대신 제가 돌봐드리기로 하고 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했어요.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어머니에게는 당분간 비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도 어머니가 저녁 드시는 것을 보고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는데 어딘가에서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냄새를 따라 골목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병원 뒤쪽에는 먹자 골목이 형성되어 맛있는 가게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제 코를 간지리는 곳이 있었는데 숯불에 고기를 구워주는 가게였죠. 몇 달간 고깃집은 발도 들이지 않아서인지 그날따라 유독 그 냄새가 너무 제 코와 위를 자극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가게 앞에 멈춰서서 숯불 냄새와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봤어요. 들어가서 정식 같은 거라도 먹고 싶었지만 괜한 데 돈 쓰는 게 아까워 구경만 하고 있었죠. 그 앞에서 한참을 넋을 놓고 있었는데 마침 안에서 식사하시던 분이 저를 보고 계셨나 봐요. 그만 미련을 버리고 이제 발길을 돌려야지 했는데 중년의 남성분이 밖으로 나오셔서 저를 부르셨어요. 학생, 저녁 먹었어요? 네?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대답했죠. 그랬더니 아저씨께서 가게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너무 쳐다보고 있어 기분이 상하셨나 하며 쭈뼛거리면서 가게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가까이서 보니까 더 환칠하니 잘생겼네. 시간이 늦었는데 아직도 저녁을 안 먹었어요? 아, 어머니께서 여기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저녁 드시는 거 도와드리고 저는 집에 가서 먹으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야, 이제 보니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라 효자였네. 머리가 짧은 거 보니 군인이에요? 말투로 봐서는 아직 복무 중인 것 같은데. 아니면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나? 아니요. 이제 전역이 얼마 안 남기는 했는데 아직 군인입니다. 지금 휴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카운터에 카드를 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학생이 주문하는 거로 주세요. 그리고 이 카드로 결제해 주시고 카드는 제가 다음에 찾으러 올게요.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 집이 근처라서 금방 집에 가서 먹으면 됩니다. 아니에요.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어린 나이에 한창 놀고 싶을 때 나라 지키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그 와중에 휴가 나와서 어머니 간호까지 하고 내가 아들 같고 예뻐서 사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아요.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을 텐데 나라를 위해 애써줘서 항상 고마워요.
청년 같은 친구들 덕분에 내가 밤에도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어요. 그럼 맛있게 잘 먹고 든든하게 복귀해요. 라고 하시더니 제가 뭐라 대답도 하기 전에 가게를 나가셨어요. 가게를 나갈까 고민하는데 직원분이 자리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인기 메뉴는 무엇이고 추천 메뉴는 무엇인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본 반찬까지 가져다 주셔서 저는 우선 주문했어요. 오랜만에 고깃집에서 먹는 고기는 정말 꿀같은 맛이었어요.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구워진 고기를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았는데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죠. 그래도 제 돈으로 먹는 게 아니니까 너무 많이 먹지는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직원분이 찌개도 가져다 주시고 밥도 더 가져다 주시고 고기도 엄청 많이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제 나이 때는 먹어도 늘 허기진 기분이라며 단백질 보충을 할 수 있을 때 든든하게 해둬야 한다면서요. 덕분에 오랜만에 정말 배가 빵빵하게 불러올 정도로 식사를 마쳤어요. 음식도 너무너무 맛있었고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다니 마음마저 따뜻해졌습니다. 덕분에 아주 기분 좋게 다음날 복귀를 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저녁일이 되었고 저는 여러 사정으로 장기 복무를 하지 못하고 전역했습니다. 제가 전역을 할 때쯤 어머니 역시도 건강이 많이 호전되어 퇴원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어요. 저는 우선 대학 복학 신청을 이어서 하지 않고 과외를 하겠다는 전단지를 붙이며 투잡을 하기로 했죠. 최대한 빠르게 일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집으로 가는 길에 새로운 고깃집이 생겼더라고요. 그 앞에 직원을 구한다고 적혀 있길래 이력서랑 준비해서 내일 바로 찾아가 봐야겠다 싶었어요. 오랜만에 집으로 왔더니 어머니는 아직 다 회복하지 못한 몸으로 제가 온다고 밥을 차려 놓으셨더라고요. 뭘 이런 걸 해두냐고 툴툴거렸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먹는 어머니가 해주신 집밥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간단하게 이력서를 작성하여 전날 받은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당차게 인사를 하며 안으로 들어가자 카운터에 한 남성분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고 놀라고 말았어요. 카운터에 있으신 분은 바로 예전 휴가 때 저에게 고기를 사주신 그분이었거든요. 또 만나네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아는 척을 하셨어요. 저 역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그때 덕분에 고기를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드렸습니다. 뭘 그런 거로 인사를 다 하냐며 별거 아니라고 하시더니 밥은 먹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집에서 먹고 나왔다고 대답했죠. 그래도 혹시 출출하면 고기 구워줄 테니까 먹고 가요. 근데 내가 여기 사장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아, 몰랐습니다. 우리 집이 여기 근처라서 지나가다 우연히 들어왔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인연이네. 사실 다른 곳에서 지점 운영하다가 여기 지점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며 한쪽 자리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자리로 앉았더니 잠시만 기다려보라며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더니 음료수랑 과일을 잘라서 나오셨어요. 많이 기다렸죠? 하면서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음료와 과일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는지, 그때 복귀는 잘했는지 등등을 물으시며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준비해간 이력서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지나갈 때 보니 직원을 구한다고 붙여두셨더라고요. 학교 앞에 있는 호프집이랑 고깃집에서 일해본 경력도 있고 제가 무엇이든 빨리 배우는 편이라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학교도 휴학해서 스케줄 맞춰서 언제든 일할 수 있고요.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 이 대학교면 굉장히 명문대인데 공부를 아주 잘했나 봐요. 전역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휴학 중인 건가? 아닙니다. 지금 학교를 그만둘까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를 그만둔다고? 뭐 다른 하고 싶은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지금 학교 다닐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보다는 지금 돈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전역하기 전 어머니께서 수술 받으셔야 해서 그동안 어머니와 제가 모은 돈을 병원비로 모두 사용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어머니께서 등록금 보태라고 모아두신 돈도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당장은 복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제가 졸업까지 대학을 다닌다는 게 좀 사치인 것 같아서 우선 일하면서 정식으로 취업할 곳을 알아보려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좋은 학교를 다른 친구들은 다니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정하기 힘들었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네요. 나야 이렇게 듬직한 학생이 일해준다고 하면 고맙지.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는 걸로 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 9시간을 사장님의 고깃집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오랜만이라 적응에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머리가 좋은 편이라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과 이모님들도 어디서 저런 학생을 구했냐며 일도 잘하고 예의 바르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일한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때 제 또래의 한 청년이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가게로 왔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가져다 드렸고 사장님은 기쁘게 뛰어나오시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응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아는 지인분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장님께서는 밥, 찌개, 냉면, 음료까지 극진하게 서비스하셨습니다. 그러고 식사를 다 마친 두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길래 계산을 도와드리려고 카운터로 갔는데 이상했습니다. 포스기 화면에는 그 테이블에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았어요. 주문한 고기는 물론이고 밥이나 음료수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셨는지 저보다 먼저 일한 선임 직원분이 오셔서 식사는 잘 하셨는지 물으며 감사하다고 조만간 또 오시라고 인사를 하고는 보내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사장님 지인분들이세요? 저는 방금 나가신 손님분들이 궁금해서 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 근처 동네에 사는 할아버지랑 손자분인데 손자는 지금 군복무 중이야. 원래 할아버지랑 둘이 살다가 손자가 군대에 가는 바람에 할아버님이 지금 혼자 지내시거든.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서 손자가 저번에 휴가 때 군복을 입고 왔었는데 할아버지 모시고 와서 자기는 제대로 먹지도 않고 고기를 구워서 할아버지한테 다 주더라고. 그 모습 보고 사장님이 고기랑 사이드 메뉴도 추가로 주시고 앞으로도 고기 먹고 싶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하셨어.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돈 벌면 그때 갚으라면서. 와, 사장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전에 저 휴가 나왔을 때 제 고깃값도 내주셨었거든요. 나도 예전에 군인일 때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들어갔다가 체크카드에 잔액이 부족해서 결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괜찮다고 그냥 가보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시더라고. 젊은 나이에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해주고 싶다면서. 그래서 다른 통장에 있던 돈 옮겨서 다음날 와서 바로 갚아드렸지. 그때 인연이 되어서 그 뒤로 전역하고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다른 고깃집에서 일했어. 그러다가 여기로 새로 지점 내면서 본점에서 가장 오래 일했던 내가 오게 된 거고. 사장님이 군인들한테 마음이 엄청나게 각별하셔. 특히 어려운 형편의 군인들에게는 더욱 각별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가끔 군인 친구들 오면 밥값을 그냥 퉁쳐주시기도 하고 서비스를 잔뜩 주시기도 해. 그러셨구나. 예전에 군인이셨다거나 자녀분이 군인이세요? 그건 아니고 이건 내가 말하기 좀 그래서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면 이야기해 주실 거야. 그로부터 얼마 후 월급날이 되어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그동안 궁금했던 사장님이 왜 군인분들에게 각별하신지를 조심스레 여쭤보았습니다. 하하, 뭐 가장 큰 이유는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니까 그게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나는 사실 군대를 안 갔거든. 그래서 뭔가 내가 할 몫을 다른 친구들이 짊어졌던 것에 대해 미안함이 있달까? 대한민국 사나이라면 다 하는 의무를 나는 못했으니까. 그래서 군인 친구들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건 딱히 없고 고깃집을 하고 있으니 든든하게 먹고 힘내라고 밥값이나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동안 몰랐었구나.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한쪽 바지를 걷어 올리셨어요. 항상 긴 바지를 입고 있으셔서 잘 몰랐는데 보니까 한쪽 다리가 의족이었더라고요. 내가 한쪽 다리를 무릎 아래로 잘라냈거든. 나는 원래 어릴 때부터 군인이 꿈이었어. 우리 아버지도 군인이셨거든. 제복을 입은 아버지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나도 꼭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 근데 20살 되고 얼마 안 되어서 친구들이랑 집 뒤쪽 공사장에서 몰래 모여서 술을 먹다가 철근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로 떨어졌지. 그때 병원으로 옮기기는 했는데 상태가 워낙 심각해서 절단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뭐 군인이고 군대고 다 사라져 버렸지. 그때 이후로 군인들을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 또 친구들이 군대 가는 거 보면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열심히 나라 지켜주는 군인들에게 어떻게든 보답해야겠다고 결심했지.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밥 한 끼 하나 대접하는 거 나한테는 돈 몇 푼이지만 지금 청년들이 군복무를 하며 바치고 있는 젊음, 그 청춘은 어떻게 해도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그리고 그런 젊은이들에 대한 투자가 진짜 미래를 위한 투자 아니겠니?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큰 감명을 받았어요. 단순히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것에 대한 만족감으로 이제까지 밥을 사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치를 알아주시고 그에 대한 값을 치르려고 하셨던 거니까요. 정말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존경할 만한 어른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원래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가게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사장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줄 게 있어서 불렀네. 그러더니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두꺼운 봉투에 놀라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제 등록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사장님. 제 등록금을 왜 사장님께서? 그냥 주는 건 아니고 혹시 우리 아들 수학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중학생 녀석인데 다른 건 다 그럭저럭 하는데 수학은 영 어려운가 보더라고. 기초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학원보다는 과외가 낫지 않나 싶은데 그 좋은 과외 선생 찾는 것도 영 어렵더라고.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은 금액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명문대 중 하나인데 이 정도면 많은 것도 아니지. 그리고 정 부담스러우면 그냥 투자라고 생각하고 받아. 내가 젊은이들한테 투자하는 마음으로 밥값 안 받는다는 이야기 기억나지? 자네한테도 똑같아. 앞으로 좋은 대학 졸업해서 우리나라를 빛낼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이깟 돈 몇 푼 때문에 꿈을 포기하면 우리나라 인재 하나를 놓치는 게 아니겠나?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투자야, 투자. 사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자네 등록금 걱정은 안 하게 지원해 줄 테니 다음 학기 복학해. 혼자서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이렇게 도움이 올 때 기회를 잡을 줄도 알아야 성공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자네 기회네.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꽉 잡아. 꽉 잡고 성공해서 나중에 도움받은 만큼 사람들한테 또 베풀어. 그러면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아드님 과외도 열심히 하고 고깃집 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저는 사장님께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간을 놓치기 전에 얼른 복학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 해드리자 어머니는 안 그래도 제가 학교 가기를 망설여 하는 것 같아 대출을 더 받기 위해 알아보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무사히 복학 신청을 마쳤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렵게 이뤄놓은 꿈들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공부는 제가 가장 잘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대학을 다닐 수 있다니 감격스러웠죠. 학교에 복학하고 나서도 저는 고깃집에서 일했어요. 일주일에 2번은 사장님 아들에게 수학 과외를 해주었고요. 학교 일, 과외, 어느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마음을 알아준 덕분인지 과외를 시작한 이후로 아이도 성적이 올라서 사장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잘 따라와준 덕분이라고 말했지만 좋은 선생님을 둔 덕분이라며 되려 저를 칭찬하셨죠. 가게 일을 도우면서 알바비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챙겨주시더라고요. 등록금은 등록금이고 학교 다니려면 학비 이외에도 이것저것 쓸 곳이 많은데 용돈이라도 쓰라면서 챙겨주셨어요. 저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우선 가게 앞으로 낸 대출을 빨리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첫 학기가 지나고 나서 학과에서 우수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졸업 때까지도 계속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죠. 제가 장학금을 받을 때마다 사장님께서는 월급을 더 챙겨주셨어요. 아들 과외 선생님이 명문대에 게다가 장학금까지 받을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라면
과외비를 더 줘야 한다면서 말이죠. 어머니는 사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며 하루는 반찬을 싸서 가게로 인사를 드리러 갔었어요. 사장님께서는 반찬이 너무 맛있다며 어머니 솜씨가 뛰어나신 것 같다고 계속 감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반찬을 판매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더라고요. 어머니는 할 줄 아는 반찬도 많지 않고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줄 아는 거라며 손사래를 치셨죠. 사장님께서는 그래도 생각해 보시라며 저희 어머니에게 몇 번 더 권유하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에 와서 가게를 보시고는 한쪽에 반찬 판매를 할 공간을 만들면 어떠냐고 물으셨죠. 어머니께서는 이미 가게 대출금이 쌓여 있는 탓에 가게를 바꾸거나 확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말씀은 감사하다고 거절하셨어요.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해 드릴 테니 리모델링 하자고 설득하셨죠.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분명 잘 될 것 같다면서 지금 식당에서 팔고 있는 제육볶음이나 돈가스에 기본 찬으로 나오는 김치만 팔아도 잘 팔릴 것 같다고 설득하시더라고요. 분명 잘 될 거긴 하지만 혹시 망하면 그냥 자신이 잘못 판단했구나. 리모델링 비용 날린 것으로 치겠다면서요. 그래도 부담스럽다는 어머니에게 그럼 매달 반찬으로 발생하는 판매 수익을 일정 부분 주시는 거로 하자고 하셨어요. 거듭되는 사장님의 설득에 어머니는 제안을 수락하시고 가게는 리모델링에 들어갔어요. 가게를 개업한 이후 얼마 만에 리모델링인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많이 낡고 기물들도 오래되어서 손님들 사이에서 몇 번 말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사장님께 자꾸 너무 큰 도움을 받아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해서 빨리 성공해서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가게에서 더 많이 일하면서 갚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공부를 해서 그걸로 성공하겠다는 생각은 사장님 덕분에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훌륭한 인재에 투자하신 말씀을 들은 이후로 그렇게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만큼 저는 국내에서 인터넷이랑 라디오를 들으며 외국어 공부에 매진했어요. 인터넷으로 외국인 친구들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방법을 찾아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문법도 연습하고 단어들도 많이 배울 수 있었죠. 또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하는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회화랑 듣기 연습도 열심히 했어요. 남들보다 몇 배로 이 악물고 노력한 덕분에 취업을 위한 스펙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원하는 회사에 가기 위해서 면접 준비도 부지런히 하였죠. 졸업 후 원하던 회사 중 한 곳에서 인턴 근무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인턴 과정이 모두 끝난 후 입사 제안까지 받을 수 있었죠. 드디어 원하던 회사에 정식 직원이 된 날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제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받은 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나 열심히 했으니까요. 첫 월급을 받자마자 저는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원래 첫 월급을 받으면 내복을 사는 거라는 이야기에 옷가게에서 좋은 내복도 사갔죠. 사장님께서는 저를 보더니 매우 반가워하셨어요. 정장을 쫙 빼입은 저를 보더니 그래 내가 이 모습을 보려고 한 거지 라며 호탕하게 웃으셨죠. 어머니께서는 사장님의 제안 덕에 시작한 반찬 판매가 꽤 괜찮게 되었어요. 주변에 찾는 분들이 많아지자 배달도 시작하게 되셨죠. 원래 그전에는 배달 직원을 쓸 형편이 되지 않아서 찾아오는 분들에게만 메뉴를 팔았거든요. 사장님이 제안해 주셔서 포장과 배달을 시작하면서 매출도 전보다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덕분에 조금씩 은행 대출을 갚아서 얼마 전 완전히 상환을 마칠 수 있었죠. 사장님 아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과외도 꾸준히 해주었어요. 한사코 돈을 안 받겠다고 해도 사장님은 용돈하라며 꼭 얼마를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도 수학과외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수험을 앞두고 필요한 공부들은 다 열심히 봐줬어요. 학교를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상담해주며 입시 준비까지 열심히 해주었죠. 그런 제 노력이 통한 걸까요? 아이는 저랑 과외하는 몇 년 동안 성적도 꾸준히 잘 올라서 무려 제가 졸업한 대학교에 후배로 입학을 했어요. 자기도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갈 줄은 과외 시작 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냥 수학 점수가 너무 떨어져서 그것만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맡겨주신 거였는데
명문대에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요. 다 좋은 선생님이 잘 가르쳐준 덕분이라며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셨어요. 역시 본인이 투자 실력 하나는 끝내준다며 정말 행복해 하셨네요. 저 역시도 좋은 학생이 제 후배가 되어 너무 기뻤어요. 회사 입사 후 저는 몇 달간 월급을 모아 사장님께 전에 받았던 등록금을 마침내 갚을 수 있었어요. 사장님께서는 갚을 필요 없다며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저는 이 돈으로 다른 친구들 식사 비용으로라도 보태달라며 억지로 사장님 손에 쥐어드렸네요. 물론 돈을 갚았다고 해서 사장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 마음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분명 돈을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항상 뭔가 아쉬움이 계속 남았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사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다른 인재들에게 투자를 해보기로 했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먼저 졸업한 대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학생 중에서 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나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는지를 물어봤죠. 몇 명 정도가 되는지를 대략 정도 들어보고 아이들에게 익명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린 후 일정 금액을 매달 기부를 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전공도서 한 권, 커피 한 잔, 밥 한 끼라도 도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 그동안 제가 사장님께 등록금을 갚아드리고 나서도 느꼈던 아쉬움이 드디어 채워지더라고요.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사장님께는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사장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누군가가 선한 그림자를 닮아간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들이 더 뿌듯하게 느껴지실 것 같았거든요. 오랜만에 양손 무겁게 가게로 찾아갔어요. 오늘 졸업한 대학교에 갔던 일과 제가 재학생 중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자신이 청년들에게 밥 한 끼씩 사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면서 막연하게 미래를 위해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자라준 청년이 있어 너무 뿌듯하시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새삼스럽게 사장님이 그동안 해온 일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얼마 안 되는 고깃값, 밥 한 끼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밥 한 끼 값이 너무나 필요하고 간절하거든요. 그리고 그 덕분에 누군가는 그 훌륭한 모습을 담고자 하고 또 다른 이에게 그 따뜻한 마음과 선함을 베푸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문득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조용히 작지만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이제 예전보다 수입이 더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저만 생각하며 사치하기보다는 어린 날에 제가 그랬듯이 훌륭한 인재로 자랄 기회가 필요한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겠다 싶어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 역시도 더더욱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저는 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더 성공할수록 남을 도울 기회들도 더 많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노력할수록 사장님이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투자했다는 그 결과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려고 해요. 지금 하는 일을 더 멋지게 성장시키고 더 훌륭하게 성공시켜서 앞으로 더 많은 청춘을 돕고 더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거든요. 비록 지금은 잠깐 비구름에 가려 온 세상이 어두워 보이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청년들에게 감히 제가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산 선배로서 조언을 해봤네요. 그럼 오늘도 자신의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모두 화이팅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